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엔입니다. 저는 지금 저 스튜디오 부탑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맨날 스튜디오에서 리뷰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파나소닉 S5 최신형이죠. 따끈따끈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S5 파격적인 가격대에 나온 아주 미친 스펙의 와우, 가격이 240만원인데 사둘둘 10비트를 찍는다니. 컴팩트 하이브리드 카메라 포지셔닝을 하고 나온 파나소닉의 루믹스 S5 리뷰를 하기 앞서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파트, 영상 파트 순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가볍고 튼튼하고 특히 킨렌즈와 함께하면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없는 크기와 무게, 그리고 재질 또한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방진 반적 설계는 물론이고요, SD카드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UHS-1, 또 다른 하나는 UHS-2 둘 다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코덱이나 파일 사이즈가 아주 착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고요, 두 개의 저장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포트를 한번 볼게요. 포트가 요즘 중요하죠. 자, 마이크 단자와 이어폰 단자, 헤드셋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HDMI, 그 다음에 USB-C입니다. USB-C 단자에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배터리 소모수를 늦춰줘서 장시간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이크로 HDMI가 탑재되었는데요, 외장으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활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포트인데 컴팩트하게 만들다 보니 미니를 선택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용할 때 잘 고장나거나 선 접촉 불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다이얼이 충분해서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 셔터 감도를 물리적 다이얼로 또는 휠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노출 보정이라든지 이게 매뉴얼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버튼을 눌러서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 많은 버튼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어서 터치로 빠른 메뉴 내비게이션 및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마음에 드는 건 스위블 액정이죠. 밝기도 훌륭하고요, 다양한 활용도로 셀프 촬영도 할 수 있고 세로로 로우, 하이 앵글 촬영을 할 수 있기에 요즘 SNS에서 세로 영상 찍을 때도 편리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네, 먼저 사진적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 향상된 오토포커스입니다. 인공지능 포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 루믹스 AF 기능보다 훨씬 나아진 AF 기능, 특히 컨트라스트 AF는 칼핀에 최적화되어 있는 포커스 검출 방식인데요, 사진에서 포커스 잡는 속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다양한 픽처 스타일 및 프리셋 기능을 지원합니다. 픽처 스타일을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정 기능을 어느 정도 넣어두어서 단순히 컨트라스트, 채도, 색조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세 항목 외에 하이라이트, 섀도우, 선명도, 노이즈 제거까지 픽처 스타일에서 변경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해상도 모드도 있는데요, 원래는 2400만 화소이지만 9600만 화소로 촬영을 고해상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를 조금씩 움직여서 파련사로 찍어서 합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제품 사진이나 건물 사진 등 움직임이 없는 사진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때 좋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피사체라면 고스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일단은 고해상도 옵션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좋은 기능이고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연사 기능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AFC 모드로는 5연사까지, 매뉴얼 포커스일 때는 7연사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프레스용 카메라로 포지셔닝하고 나와 있지도 않기도 하고 가장 많이 촬영에 쓰이는 인물, 풍경, 정물 촬영에 있어서 충분한 연소 속도라고 느껴지고요, 이벤트나 결혼식에 쓰이기에는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찍을 수 있는 연사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JPG로만 촬영을 한다면 무비 캡처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JPG를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화면비를 지원합니다. 촬영을 할 때 구도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SNS 촬영용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테이핑해서 마스킹 안 해도 될 정도로 구도를 미리 잡고 정방향 사진 같은 걸 촬영할 수 있겠죠.
자, 사진 파트에서 제가 로우 파일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로우 관용도가 좋아서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건 번들 렌즈 화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2060인데 물론 가변 조리개라서 밝기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2060이 좋은 점은 20mm에서 브이로그 한 손으로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화각이었고요. 그리고 60mm는 저희가 인물을 찍을 때나 정물을 찍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표준 화각에서 살짝 망원을 걸친 그런 화각대라서 실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번들 렌즈였습니다. 특히나 번들 렌즈의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이게 가볍게 브이로그를 하거나 가볍게 어딜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화각대의 무게 그리고 부피였습니다. 물론 그 렌즈에 손떨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달려 있어서 조금 아쉽고 조리개도 좀 밝지 않아서 아쉽지만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벼움과 넓은 화각대와 유용한 화각대를 갖고 있고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은 불평할 수 없는 그러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파나소닉 손떨방이 업계의 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평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핸들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정말 핸들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바디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Jag minns ju den tid du gav mig life billar yo. Nu vill jag kunna ge tillbaka allt jag inte kunnat ge förut. Det finns ju ingen annan där som kan stå här by my side, oh why. Sättet du rör på det får mig att dö för det baby. För de här yardis, de vill ju bara dra ner oss. Men du är 자, 영상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듀얼 네이티브 IS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픽처 파일로 찍었을 때 640과 4000에서 네이티브 ISO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모든 그 감도에는 노이즈가 가장 적게 나오는 ISO가 네이티브 ISO라고 하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서킷이 두 개 있어가지고 640일 때 노이즈를 가장 억제하고 4000일 때도 노이즈를 가장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밝은 대낮이나 조명을 놓고 촬영을 할 때는 640을 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어두운 곳 조명이 없고 야외고 그리고 조명을 아무리 밝혀도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비출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감도를 올려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ISO 4000을 놓고 조리개를 밝은 렌즈를 쓰거나 아니면 감도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촬영본을 건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SO 1000 ISO 2000 자, 이건 ISO 3200 4000 아무래도 일단은 개인 촬영이라든지 혼자 원맨 크루라든지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조명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명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고감도로 찍어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가진 듀얼 네이티브 ISO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에 듀얼 네이티브 ISO를 지원하는 바디는 BMPCC 4K 밖에 없는데요. BMPCC 4K는 영상용 바디인데다가 그리고 사진도 찍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인데 영상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은 빠짐없이 갖출 수 있는 바디가 이 S5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이로그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이로그 파나소닉에서 지원하는 로그 프로파일이 14스탑 정도로 굉장히 플랫한 프로파일입니다. 근데 이게 8비트였으면은 솔직히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게 만약에 8비트였으면은 그라데이션이 잘 안 먹히거나 밴딩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10비트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아주 부드럽게 색을 잘 먹일 수가 있어서 아주 어여쁜 컬러를 보정을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를 주는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 픽처 프로파일 때문에 파나소닉을 구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파나소닉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 오브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F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AF도 전작 대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경쟁 바디 중에 탑급은 아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AF였고요. 저 어저께 촬영을 하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3자 입장에서 촬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뉴얼 포커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솔로 플레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AF에 의존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AF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렇게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됐어요. 왜 파나소닉 하면 AF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먹어서, 특히나 컨트라스트가 있고 밝은 곳에서 광원이 있는 곳에서는 잘 잡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아까 처음에 외관 때 말씀드렸지만 SD카드가 2개잖아요. 근데 이거 2개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카드가 다 차면은 B카드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녹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아니면 A, B 동시 녹화해서 백업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핫스왑이라고 A가 꽉 차서 B로 넘어가 있는 동안 배터리 도어를 열고 이 A 카드를 다른 카드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릴레이 녹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고감도는 일단은 듀얼 네이티브 ISO를 지원하다 보니까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바디 성능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떨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지금 이 가격대 240만원대 4K 60p를 지원한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4K 60p를 지원한 게 없어요. 타사 가다 하더라도 100만원은 더 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 4K 60p까지 지원을 하면서 브이로그 픽처 프로파일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비디오 센트릭, 예를 들어서 제브라 패턴, 그 다음에 웨이브 폼, 그 다음에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벡터 스코프, 셔터 앵글 지원, 그리고 5.9K 프로레즈로 외장 녹화 지원 등등등 영상 기능을 모조리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디는 경쟁 불가입니다. AF는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쓸만한 AF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파나소닉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쓰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한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HD에서도 AF 지원을 하면서 18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도 쓸 수가 있어서 슬로우 모션을 즐겨 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니면은 4K에서 60프레임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어도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4K 60p에서는 1.5배 크랍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풀프레임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는 되려 크랍이 되는 게 망원을 쓸 수가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여겨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나소닉 S5를 누구한테 추천을 드리냐? 저는 일단은 파나소닉 S1H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브캠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나소닉 S1H에 가지고 있는 422 10비트 픽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4K 60프레임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브이로그까지 들고 있어서 서브캠으로 사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K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긴 촬영에서도 얼마든지 서브캠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일단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정물 사진, 일상 스냅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카메라 기능이었고요. 연사 속도가 살짝 아쉽기 때문에 스포츠나 이런 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못 찍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찍으려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기능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기능을 다 넣어줬고 앞으로도 더 넣어준다고 하니까 영상 쪽으로 뭔가 입문을 하거나 영상 쪽으로 뭔가 프로페셔널한 워크를 작품들을 뽑아내실 계획이라면 파나소닉 S5는 가격 대비 성능비를 보더라도 너무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고 하셔야 되는 그러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유튜브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파나소닉의 오디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색감 그리고 손떨방 등등등을 고려를 한다면은 유튜브용으로도 아주 안성맞춤인 그러한 카메라입니다. 키트 렌즈와 함께 구매를 하시면 키트 렌즈 가격에서 약간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킷 렌즈와 함께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트 렌즈의 화각이 굉장히 범용적이고 그리고 가볍고 굉장히 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타사 경쟁 제품 대비 우수한 비디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요즘 영상 트렌드에 맞춰서 구매할 풀프레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돋보이는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전해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JN이었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